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지속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0.65%, S&P 500 지수 플러스 0.8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1.19%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너무 부럽죠. 우리나라 장 지수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랑 페드의 그 테이퍼링 우려 속에서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 상승을 이렇게 강하게 또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전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8월 상승폭의 대부분을 반납했던 3대 지수는 이날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준 3대 지수는 모두 지난주보다는 이제 하락해서 마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만 3,827명으로 2주 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911명으로 2주 전보다 108% 증가했죠. 또 한편 애플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사무실 복귀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 페드 테이퍼링 우려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페드가 지난 28일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올해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 또는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추가 시그널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테이퍼링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수요를 둔화시키고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빠른 테이퍼링을 요청할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카플란 총재는 앞서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9월에 테이퍼링을 계획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도 있죠. 그렇기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잭슨홀 회의에서 화상으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인 테이퍼링을 발표하기 위한 신호를 주고 공식적인 테이퍼링 계획은 9월 회의에서 발표한 뒤 실제 개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왔죠. 그러나 지난 18일 연준이 공개한 7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에서 대부분의 위원이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테이퍼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국제 유가를 보면요. 국제 유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및 원유 수요 감소 우려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7달러, 마이너스 2.15% 하락한 62.3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그 지수가 1%나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빵주부터 이렇게 체크해 보면요. 모두 상승했어요. 빵 종목. 구글, 페이스북, 애플 모두 1%대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대 상승 보여주면서 반도체주 중에서 좀 다시 강하게 살아났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대 흐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AI 데이 열고서
새로운 맞춤형 칩을 공개하고 또 사람과 유사한 모습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내년에 내놓을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혔었죠. 그에 따라서 1% 이렇게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음, 또 이거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어요.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 이렇게 관련 반도체주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또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인텔은 좀 각각 이렇게 0.07%, 0.82% 이렇게 내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인텔이 계속 끝없이 이제 자리를 좀 하방을 못 잡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계속 이제 좀 시도는 하고 있죠. 인텔이 이것저것 열심히 변화하려고 시도하는데 또 주가 흐름이 어디서 또 움직여줄지 체크하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뭐 미국장은 사실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빠지면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흐름이 확실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수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외국인이랑 기관이 정말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양매도, 동반 순매도 하면서 지수 하락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했고 또 기관은 이틀째 순매도를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코스피 같은 경우 3,000포인트를 깨는 거 아니냐라면서 지금 매우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 주식 누나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거를 최저점을 우리가 못 잡는다 해도 차라리 확실히 좀 돌리는 자리 그럴 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이미 9거래일 동안 이렇게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보유하셨던 분들, 여기서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은 다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었어요. 뭐 기본 10%에서 20% 그냥 마이너스 나는 게 너무나 많이 생겼던 그런 한 주였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하면서 이런 하락장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년 이후에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이 이어진 거는 거의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번 하락장이 좀 심상치가 않죠. 미국은 너무 견고한데 그에 반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텐데 일단 지금 아직 이렇게 유동성장 끝나지 않았고 우리나라 수출 실적 좋고 기업 실적 좋은 장들 아직 못 간 종목이 많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은 이제 종목을 잘 골라서 장기 투자 대응을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8월장 일주일 정도는요. 열심히 또 9월부터 반등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미리 공부도 하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체크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계속 이제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 갖고 있는 거 이제 가져가면서 현금 확보한 걸로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해서 잘 나올지 그런 거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해요. 계속 막 손가락 근질근질 거려서 매수 버튼 누르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주식 누나랑 같이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시면 무료 공부방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연락처로 많이 연락 주세요. 이렇게 공부방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우리나라자 좀 또 상승 출발할 확률도 높은데 사실상 상승 출발하면 한번 밀려요. 음봉으로 밀리고 또 매도량 한번 받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유의하시고요. 만약에 갭상승이 양봉 났다. 그러면 다시금 시장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으니 우리 한번 흐름을 잘 지켜봅시다. 그럼 오늘 마감 브리핑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월요일장이네요. 우리 월요일장도 화이팅 합시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